여러분, 이사는 꼭 좋은 날에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럼 또 출산은 어떠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날짜를 잡아서 해야 하는 일들에 관해서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것은 꼭 태기를 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무엇은 태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그럼 왜 굳이 태기를 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항상 제 메일에, 제 댓글에 가장 문의가 많이 오는 것이 바로 이 태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정말 의외로 꼭 좋은 날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꼭 태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출산 태길은 가능한 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출산 태길을 하면 태어나는 아기에게 좋은 사주, 즉 좋은 기운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네, 사주학이나 풍수학에 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늘상 하시는 이야기들이죠.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 출산 태길은 산모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기의 사주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 날짜만은 순수한 산모를 위한 날을 선택하는 것이 원칙이며 또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네, 과거에는 현대와 달리 의술이 발달하지 못하였고 또 위생 상태 역시 그리 좋지 못하였습니다. 하여 아기를 낳다가 큰 병을 얻는 경우도 참 많았으며 심지어는 죽기도 하였습니다. 네, 그만큼 이 출산이라는 것이 여성들에게는 참 고통스러운 일이죠. 하여 산모의 기운이 가장 좋은 날을 선택하여 건강한 출산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출산 태길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현대는 아주 의학이 발달하였습니다. 하여 누구는 굳이라고 말씀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아셔야 할 것이 우리는 누구나 컨디션이 아주 좋은 날이 있고 또 컨디션이 알 수 없이 처지고 좋지 못한 날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네, 컨디션이 좋은 날은 웬만큼 찬바람을 맞아도 끄떡없지만 그렇지 못한 날은 조금만 찬바람에 노출이 되어도 감기에 걸리기도 하죠. 맞습니다. 출산을 한다는 것은 어쨌든 몸에 칼을 대는 것이고 그리고 또 과다한 출혈이나 큰 고통이 동반이 되는 것입니다. 하여 산모의 컨디션이 가장 좋은 날을 선택하여 출산을 하는 것이 나중에 산후통이나 행여 올 수 있는 질병들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난 자연분만 하는데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말이죠. 여러분, 과거에는 모두가 자연분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처럼 유도분만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그 시절에도 꼭 출산 태길만은 하여 그날 낳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네, 그래야 산모에게 해가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니까요. 여러분, 하여 저는 출산 태길만은 꼭 하시라고 늘상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사 태길은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이사가 거의 불가능했었습니다. 하여 이사 태길에 관한 그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죠. 네, 굳이 찾으라면 왕궁을 새로 만들고 선포하는 정도. 네, 이것이 이사 태길이라면 이것이 거의 유일한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사태기를 하는 것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알려져 있고 또 이것이 우리 사주학이나 우리 풍수학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말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생기복덕일이니 손 없는 날이니 하여 꼭 이날 이사를 해야 한다고 말해지고 있고 또 이것 때문에 누구는 훨씬 많은 비용을 지불하며 굳이 이날 이사를 하기도 하죠. 네, 이것은 전부 허무맹랑한 우리 풍수학이나 우리 사주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물론 누구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손 없는 날 이사를 해야 귀신이 따라붙지 않고 또 생기복덕일 날 이사를 해야 만사가 다 형통한다고 말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밤중에 이사를 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네, 귀신은 절대 낮에는 활동을 할 수가 없으며 그 어떤 해도 우리 인간에게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한 장소는 있어요. 네, 장례식장이라든가 사고로 사람이 죽은 장소 같은 곳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곳으로 이사를 하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이 생기복덕일이라는 말도 전형적인 일본식 무속학에서 나온 말이지 이것은 절대 우리 한국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장군 방향이니 삼살 방향이니 하는 이야기도 전형적인 일본식 무속학에서 나온 이야기지 이거 역시 우리 전통 무속과도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편하신 날에 이사를 하세요. 네, 발렌타인이나 빼빼로데이처럼 이거 역시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결혼 태길은 무조건 하는 것이 우리의 전통입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 민족은 결혼을 위한 기본 절차는 반드시 지키는 민족이었습니다. 네, 혼례는 일륜지 대사라고 하여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행사라고 말을 했었다는 것이죠.
하여 먼저 남자의 집에서 여자의 집으로 사주단자를 보내는 것으로부터 초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집에서 남자와의 궁합을 맞춰보고 두 사람이 잘 맞고 좋으면 여자의 집에서 결혼 날짜를 몇 개 태기를 하여 보내주는 것으로 결혼을 허락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둘이 잘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어 결혼을 거절할 경우에는 사주단자를 돌려 보내주었었죠. 네, 이렇게 태길이 된 날짜 중에 남자의 집안의 행사, 즉 제사나 출사와 겹치지 않는 날, 그리고 남자의 집에서 가장 편한 날을 선택하여 여자의 집으로 알려주었던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결혼 태길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과거 왕궁에서도 반드시 지키는 도리이며 또 법도였던 거예요. 네, 왕가에서 결혼이 있는 날은 하루 전체가 나라의 축제날이었다는 것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문명화된 시대라고 말씀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두 사람이 만나서 새로이 시작을 하는 것은 분명 큰 의미를 가진 것이고 또 가능한 두 사람의 기운에 맞는 좋은 날에 출발을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네, 첫 단추가 잘 깨어져야 세상이 순탄하다는 것이 우리 조상님들의 생각이셨고 이는 현대라고 그리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그 외의 태길들은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의 태길들을 제외하면 이제 개업태길, 또 건축일 태길, 묘지 이장 태길 등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중 우리 전통의 기록에 남아있는 것은 집을 지을 때가 아닌 상냥식, 즉 대들보를 올릴 때 하는 태길과 또 묘지를 이장하는 날을 태길하는 거예요. 네, 개업태길에 관한 기록은 절대로 없으며 이것은 굳이 태길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업을 했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은 아주 좋은 것이며 또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굳이 날을 잡아서까지 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주변 가게에 떡을 돌리는 것이나 또 아는 지인들을 불러서 인사를 하는 것이 홍보를 위해서나 또 인사를 위해서 아주 중요하고 또 해야 하는 일일 거예요. 맞습니다. 이 정도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냥식은 풍수에서 지신, 즉 땅의 신에게 인사를 하는 것으로 굳이 현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묘지 이장은 워낙 말이 많은 분야이고 또 잘못된 방법들이 너무나도 많이 횡행하고 있으니 이것은 제가 일전에 알려드린 묘지 이장하는 법이라는 영상을 참고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네,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다섯 번째로 여러분, 풍수는 바로 실용입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철학원들이나 또 무속인들이 귀신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귀신이 인간에게 해를 줄 수 있다고 말이죠. 하여 그들은 태기를 이것과 정말 많이 연관을 시킵니다. 여러분, 낮에는 절대 귀신이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이 행하시는 거의 대부분의 일들이 다 낮에 행해지는 것들이죠. 맞습니다. 당연히 귀신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생활 풍수는 바로 실용입니다. 네, 내 몸에 좋고 내 생활의 편리함이 가장 우선이 되는 학문이 바로 이 생활 풍수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과 관계되지 않은 것들에 굳이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태길에 관한 모든 것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실용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